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경각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68세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들 하나를 어렵게 키워 대학까지 보냈고 5년 전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고 말씨도 고왔거든요. 시집 온 첫날 어머님, 저 앞으로 딸처럼 잘 모실게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혼 3개월까지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아들 통장에서 갑자기 큰 금액이 빠져나갔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따로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그달은 보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며 얼버무리더라고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며느리가 새 옷을 입고 오는데 가방만 봐도 제 눈에는 명품인 게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장만도 못 해본 가방들을 며느리는 계절마다 바꿔가며 들고 다녔죠.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하고 넘겼습니다. 지난 추석 아들 내외가 새 차를 타고 왔습니다. 외제차였어요. 어머, 이 차는 어떻게 산 거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할부로 사면 부담 없어요. 그리고 남들 다 타는데 우리만 못 탈 이유 없잖아요. 그날 밤 아들이 담배를 피러 나간 사이에 며느리는 시댁 친척들에게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네요.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는데 그런 외제차를 살 만한 보너스는 없다는 것을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솔직히 물어봤죠. 얘야, 너희 정말 빚은 없니?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그러자 아들은 괜찮아요 어머니, 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아들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병원비를 내려는데 카드가 모두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현금으로 냈죠. 병실에서 아들이 잠든 사이 며느리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카드가 다 정지됐더구나. 그제서야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지금 빚이 3억이 넘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억이라니. 우리 아들 연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엔 작은 명품 가방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창피해서 할부로 명품을 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더 비싼 것을 사게 되고 급기야 외제차까지, 그리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허세의 늪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제가 원하는 걸 다 사주고 싶어 했고 그날 밤 아들이 깨어나자 저는 모든 통장과 카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랍에서 통장 뭉치를 꺼냈습니다. 대출 통장만 7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제2금융권 대출까지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엔 작은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당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노후자금 8천만 원을 꺼내 아들 빚의 일부라도 갚아줘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아들 부부가 책임지게 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너희들이 빚더미에 앉는 것도 문제지만 내 아들이 병원에 실려온 게 더 가슴 아프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때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다 해결할게요. 더는 어머니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아들은 평생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이리 앉아봐라 둘 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8천만 원이 있다. 이걸로 급한 빚부터 갚아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모든 명품은 당장 처분한다. 둘째, 그 외제차도 팔아서 국산 중고차로 바꾼다. 셋째, 앞으로 3년간 모든 지출은 내가 관리한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해야 한다. 계속 허세 부리며 살 거면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낫겠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녀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처음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하룻밤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SNS 팔로워 수와 좋아요 개수를 기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명품 들고 찍은 사진에 몇 개의 좋아요가 눌렸는지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좋아요 숫자가 늘 때마다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더 비싼 것들을 사게 됐어요. 남편은 항상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했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허영심은 끝이 없는 법이야. 네가 100만 원짜리 가방을 들면 곧 200만 원짜리가 갖고 싶어질 거고 그 다음엔 300만 원짜리. 그 끝은 어디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바뀌고 싶어요. 이제는 남편과 함께 빚을 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옷은 모두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기로 했고 외제차는 다음 주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는 지금 살고 있는 월세 아파트에서 나와 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자신의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제부터 우리 함께 빚 갚아 나가자.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도움 없었으면 저희는 파산했을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집 근처로 이사와서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동네 장터에서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팔기도 합니다. 아들은 부업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고요. 빚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의 표정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입니다. 어제는 며느리가 제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든 비누와 손수 쓴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어머님께 보답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아 기쁘더군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침묵하며 먹었겠지만 지금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니, 장터에서 비누 다 팔았어요. 다음엔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그래, 네가 만든 비누는 정말 좋더라. 동네 아주머니들도 찾아오시더라고. 여보, 내일 배달일 어떨까? 엄마 도와드리면서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명품이나 좋아요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게 내 소원이었단다. 이제 앞으로 함께 열심히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 갑니다. 물론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